네, 안녕하십니까. 두 번째 코너입니다. 폭물레이더 자본시장 코너 다딜솔루션의 황호승 전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M&A는 기업 결혼이죠. 기업 간 그 결혼을 하는 뭐 그렇게 보는데 네. 최근 M&A 소식과 관련해서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. 회사도 사람처럼 운명 팔자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참 기업들도 자기 그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M&A 경험 측면에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M&A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. 주목할 만한 소식 몇 가지 뭐 있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동안 이제 활발하던 M&A 시장이 경기 침체, 뭐 이자율 상승, 주가 하락 등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한풀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. 최근에 이제 우선 뭐 무산된 주요 딜을 보면 네. MBK 파트너스와 M&A 협상을 하던 그 메가스터디 교육의 최대 주주가 매각을 철회했습니다. 네. 또 이제 지난 3월에 그 휴젤 창업자인 최대 주주로 있는 세심이라는 회사가 네. 그 디오라는 임플란트 회사를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또한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성사된 주요 딜은 쌍용 자동차가 법정 관리를 탈피해서 그 최종적으로 KG그룹의 식구가 되었고요. 이커머스 1세대인 티몬이라는 업체가 동남아 직구업체인 Q10의 지분을 100% 인수를 했습니다. 또 그 최근에 가장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의 그 M&A 소식인데요.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도소매 회사인 GP클럽이 건설 자재 업체인 코스닥에 있는 코리아 SE를 최근에 인수했습니다. 네. 네, 최근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메가스터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익숙한 회사인데 디오와 메가스터디 교육과 디오와 같은 큰 딜이 무산되는 뭐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? 뭐 일반적으로 딜이 무산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뭐 통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격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메가스터디 경우에는 2014년도에도 그 모 PF와 매각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뭐 가격 협상 때문에 가격 차이 때문에 무산이 되었고요. 최근에도 그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약 한 6천억 수준에서 매각이 진행되었는데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최대 주주 측에서 매각을 철회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디오의 경우에도 3월에 뭐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잔금 날짜를 놔두고 최종적으로 매수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. 아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번에 그 M&A 격언 또는 실무 유행어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M&A 딜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쌍용 자동차 케이스입니다. 네. 뭐 앵커나 시청자분께서도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쌍용 자동차가 그 사람으로 치면 뭐 아주 그 운명이 팔자가 기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저는 M&A를 이제 가끔 뭐 결혼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상당한 규모로 된 회사 중에 쌍용 자동차만큼이나 결혼을 뭐 자주 한 곳, M&A를 뭐 자주 한 곳 이런 회사는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회사도 사람처럼 운명이 있듯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쌍용차 뭐 결혼이라고 아까 M&A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. 쌍용차 결혼 스토리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우선 이제 쌍용 자동차는 1954년도에 하동환이라는 분이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를 마포에서 열었습니다. 네. 이것이 이제 쌍용 자동차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규모 합병 뭐 인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는 지프 생산으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986년도에 마침내 쌍용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쌍용 자동차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. 그 뒤에 이제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1차 의미 있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IMF 이후로 쌍용그룹이 해체되어 대우그룹이 1998년에 경영권을 인수하였고요. 그 뒤에 이제 대우그룹이 부실화되면서 쌍용그룹도 자동적으로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결국은 대우그룹과 결별을 하게 되었고
채권단이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런 과정에서 쌍용차와 관련된 M&A 과정에서 또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죠. 네,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2004년도에는 상하이 오토모티브라는 그 그룹이 중국 회사인데 경영권을 인수했고요. 또 그 이후에 인도의 이제 마인드라 그룹이 2011년도에 이제 경영권을 다시 또 재인수하게 됐죠. 그 2004년 당시만 해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그 내연 자동차 특히 이제 엔진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좀 부족했습니다. 네. 그 일본 회사, 독일 회사하고 합작 경험이 있는 그 쌍용 자동차의 기술이 당시에는 매력이 있었죠.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정도로 이제 중국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네. 또 다시 채권단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또 마인드라 그룹도 역시 그 뒤에 쌍용 자동차를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그 당시 4,300억이라는 헐값으로 인수를 하고 자동차 제작 노하우 이런 것들만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화에 필요한 투자 자금은 결국 거부를 해서 다시 2020년에 법정 관리가 되었습니다. 즉, 이 두 회사는 먹튀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당시에 그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국가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너무 시장 원칙만 강조해서 장기적인 M&A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비난이 있었습니다. 결국 두 번의 국제 결혼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국제 결혼 실패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해외에 있는 그 뭐 마인드라라든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라든가 대부분 쌍용차를 인수해서 그들만의 뭐 기술 유출이라든가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건가요? 예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네. 결국은 이 글로벌 환경에서 사실은 뭐 쌍용 자동차가 뭐 의미 있는 네. 그런 정도의 그 시장 경제력이나 지배력은 갖고 있지 않았는데 네. 뭐 중국 업체나 인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 기술, 엔진 기술 이런 측면에서는 뭐 매력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최종 또 한 번의 마지막 또 결혼이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네. KG 그룹과 결혼을 했어요. 예, 예. 예, 뭐 여러 인수부들이 있었잖아요. 네. 어떤 좀 난항이 있었나요? 뭐 그 뒤에 이제 네. 이제 대표적으로 네. 그 쌍용 자동차에 관심을 가진 그룹이 에디슨 모터스와 이제 쌍방울 그룹이 있었습니다. 그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에디슨 모터스는 실제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 뭐 결국 자금 조달 실패로 최종적으로 올 3월에 인수가 이제 무산이 됐죠. 뭐 약혼은 했으나 결혼에는 실패했다.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뒤에 이제 그 쌍방울 그룹하고 KG 그룹이 인수에 아주 이제 적극적인 의상을 표명해가지고 인수를 이제 추진하게 되었죠. 예. 보통 사람으로 치면 이게 6혼, 7혼 정도가 되는 거죠. 재혼 3혼을 넘어서서.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표현. 사람으로 치면 팔자가 세다고 보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인수자들이 러브콜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? 뭐 명확한 이유는 찾기 힘듭니다만은 사실은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보면 쌍용 자동차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뭐 아주 큰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아주 큰 그 PEF에서는 사실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. 하지만 뭐 또 속담에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회사도 다 짝이 있고 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회사 측면에서 보면 뭐 이 회사가 나름대로 쌍용 자동차가 매력이 있습니다. M&A로 이 두 회사가 결정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. 뭐 결정적으로 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를 인수하면 사세를 확장할 수 있고 나름 시너지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. KG 그룹의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인수한 동부제출과 시너지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KG그룹 쌍용차 인수를 이제 했지만 항상 이런 큰 빅딜에는 승자의 저주가 있거든요. 네. 이번에도 그 승자의 저주가 먹힐까요? 어떨 것 같으세요?
뭐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. 네. 뭐 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.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요번에 인수한 그 KG그룹의 각저전 회장님은 이제 59년생인데요. 네. 뭐 2003년 당시 법정관리 회사였던 경기화학을 인수해서 네. 오늘날에 이제 그 KG그룹을 만드신 분인데요. 네. 뭐 M&A 승부사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좋은 전망이 기대되고요. 네. 또 하지만 이 자동차의 이 무한 경쟁 그런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난관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네. 네, 예. 자, 이번에야말로 정말 더 이상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최종 그 신부와 신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. 너무 주인이 바뀔수록 해당 직원들, 거래처들 너무 많은 고생을 했었고 맞습니다.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30명이 넘는 그 직원들이 자살을 선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. 참 그만큼 집으로 치면 터가 센 그 터고 네. 사람으로 치면 상당히 그 기구한 팔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었는데 정말 잘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네요. 맞습니다. 최소한의 뭐 국내 중견기업이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먹튀 논란은 조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임직원 5천 명, 그다음에 협력사 직원까지 한 16만 명입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네. 명절 새우 또 다음 주에 예.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.